음, 장기 금리 오르는데 TMF 어떡하나요? 물타기 하나요? 손절하나요? 그 대안은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그냥 제가 뽑았고요. 예.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이제 연합에서 했던 거였죠. TMF, TLT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뭐 몇 천억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 얼마라는 둥 뭐 이러면서 또 막 또 뉴스에서는 엄청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비레크만 나와가지고 뭐 5.5 간다고 하면서 이제 뭐 하고 있고 또 뭐 워렌 버핏 샀는데 단기채 산 거예요. 산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기금리 계속 올라가면 성장주, 부동산주 악영향 미칠 거다 이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내드린 거 이런 거 클릭하시면 뉴스가 다 연결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개미들이 2조 원 베팅해가지고 대거 손실이다 이런 이름들 완전 딱 어그로 끌기 좋은 이름들로 해가지고 계속 어그로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MF, TLT, TLTW 뭐 기타 다른 채권 ETF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립 채권들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로 나와서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TMF, TLT는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 베팅이에요. 이자를 받는다고 거라기보다는 금리 베팅이라고 보셔야 되고 TLTW는 지금 실제로 콜 매도에서 받는 프리미엄 받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LT를 매수하고 TLT 콜 옵션을 팔아서 계속적으로 그걸 수익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 상승 원인이 이제 뉴스들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면 BOJ가 YCC에서 일본 금리 올라가는 거. 근데 일본 금리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무부 발행 증가해서 수급이 꼬였다. 신용등급 강등했다. 그다음에 QT 모드 계속하고 있다. 근데 조금 아까도 저희 질문에서 봤지만 페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오퍼레이션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QT 모드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상승의 원인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뭐 YCC 지금 뭐 그 조정해가지고 위로 확 올릴 건데 근데 1%로 올려놨지만 다이나믹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지 1%가 될 때까지 내가 뭐 내비두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0.5일 때는 0.5 넘어가는 게 이상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0.5에 다 사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일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BOJ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처럼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페드가 사주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최종적으로는 QE가 됐든 이름을 뭘로 만들었든 BTFP 같은 그런 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사줄 것 같아요. 진짜로 5.55 넘어가면 일본처럼 그 YCC라는 이름을 쓸지 뭘 쓸지 모르겠지만 30년물은 5% 이상이면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 넘어가는 건 내가 다 사줄게. 이러면서 사주는 역할을 미국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기채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 올라가면 계속 신규 발행할 때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재무부 발행 증가 부분은 채권 발행해서 돈 쓰는 건데 페드는 가지고서 그거 사주면은 자기가 그냥 킵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준 뭐 이런 거 섞어놓은 거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재무부는 발행해가지고 그거 막 뭐 월급 주고 IRP 주고 IRP가 아니죠. 그죠. IRA 하면서 이제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 쓰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징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고 있는 거에서 이게 그렇게 해서 돈이 밖에 풀리고 있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리 상승 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래도 리즈너블 하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돈값이 싸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돈값이 싸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돈을 쓰는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발행 증가 부분은 오히려 매수 매도에서 문제가 생겨서 금융기관까지는 에서는 돈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서 타이트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돈을 다시 시장에다 뿌려서 쓰니까 얘네들은 재무부는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꼭 완전하게 이게 금리 상승 요인이냐라고 보면 단기 수급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부분은 AA나 AA 플러스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등급, 그러니까 투자 등급, 그래서 트리플 B 플러스에서 정크본드자 정크본드 아니냐로 따질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정크를 투자를 못하는 펀드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었다 투자 비등급으로 바뀔 때는 그건 난리가 나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여기 내려갔다 그래서 억지로 뭐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데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상태는 아니다. 이건 뭐 테크니컬리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페드 큐티 모드는 결국 밸런스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얘네가 줄일 거냐는 거죠. 아까 전에도 뭐 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준님께서 86불. 그런 것처럼 밸런스 줄이고 있는데 앞에 거를 30년물을 샀으면 저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20년물이 됐든 10년물이 됐든 뭐 단기가 됐든 거기는 또 매도를 했을 거거든요. 전체 밸런스는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드 커브를 갖다가 위아래를 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큰 장기금리 상승 요인 아닌가? 그리고 이 네 개 중에 진짜로 제일 크게 임팩트가 있을 만한 상승 요인은 이 중에서 고르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YCC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일본 애들이 미국 국채를 워낙 많이 사니까 YCC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옌캐리 트레이딩 하는 거 좀 정리되고 이러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BOJ가 돈을 풀면은 엔화가 많이 풀리는 거니까 그게 또 이징되는 상태니까 그걸 줄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 더 풀어도 얘가 줄여주면은 글로벌 전체 유동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미국이랑 다 조율하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테이 롱고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급등도 아니고 급락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스테이 롱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기지 금리는 이미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추가 금리만 인상만 안 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영은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금리가 전반적으로 스테이 롱고하면 상승은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뉴스들에서 제가 그냥 픽업해 온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거 뭐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차입할 때 이슈가 생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은 버틸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이자 많으니까 부담되는 거 맞겠죠. 그러다 보면 주가 악영향. 근데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제일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는 상태가 되지만 않으면 경기 침체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급락하고 소비가 확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게 저는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냥 박스로 봐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이제 좀 변동성 적게 움직이는 상태가 유지가 돼주는 거를 미국도 제일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업용 리츠 같은 경우가 이게 진짜 문제라면 상업용 리츠가 이때처럼 이렇게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리츠 가격들이 이렇게 미친 것처럼 빠져야 돼요, BTMX 같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소형 은행들 그 뭐 신용등급 하향해도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뉴스가 나왔을 때 지금 여기처럼 한 번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리츠에서는 반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커브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커브 부분에서 손실 발생 중인데 물타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어느 상품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리츠 사도 되나요? 근데 그거의 답은 저는 그냥 리츠 살 거면 국채 산다, 지금은. 왜냐면 지금 보면은 블랙스톤 모기지 이제 배당, 상호형 부동산 배당이죠. 10% 배당. 그다음에 VNQ 이것도 이제 다 리츠들이에요. 상호형 부동산 및 그런 리츠 상품들인데 배당률 보면 4.55, 2.94 최근 1년들. 그다음에 3.77. 그리고 모기지 100만 제일 높아요, 지금. 그래서 상업용 모기지가 10.93. 근데 가격 움직인 거 보시면은 10.93이었잖아요, 배당이. 근데 BTMX가 25%가 빠졌어요. 그러면 10.93에다 10%라고 치면 한 15%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배당 받은 거 치면은.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배당이 보통 4, 2, 3, 한 4%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나머지 아까 리츠들이거든요. 그러면 4%씩 쭉 빼면 한 10% 정도 그냥 손실 본 거예요. 전체로 보면 배당 받은 걸로 네팅 퉁치면. 그래서 이 가격 움직인 것만 보고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배당 높은 상품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배당을 받은 것까지 고려해서 실제 토탈 리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TMF나 이런 거 같은 TLTW 같은 것들, TLT 이런 것들 디비든드 보시면은 연간으로 2.57, 18.8, 3.2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4.5, 2.94, 3.7, 10.93을 사는 거랑 2.57, 3.2, 18.8 보시면은 디비den드 일차가 크게 안 나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난리 날지 모른다고 계속들 난리들인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진 않잖아요, 지금 상태 내에서.
집 건물값이 현재 분위기론. 그런데 그걸 사느니 그냥 이런 거 사죠. 국채 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 플로가 인플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상으로 지금 봐도 3, 4, 4인데 3.22가 그냥 TLT만 사도 나오는데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런 걸 뭐하러 사냐는 거죠. 리스크 대비 리오 들어왔을 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츠 살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그럼 뭘 사야 되는데? 라고 해보면 얘네들 세 개의 차이가 뭔데? 라고 생각해보면 TMF는 레버리지잖아요. 3배. 그러니까 계속 레버리지 상품들은 저는 계속 코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돈을 빌려서 사는 거니까 채권을. 물론 채권을 사서 그 채권에서 이자를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캐리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라고 얘기하지만 단기로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지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마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자 손실 부분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미.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론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박스권에 있으면은 TMF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TLT도 그나마 그래서 TLT가 제일 낫죠. 이 레버리지는 안 했으니까 금리만 하락하면 벌면 되고 그리고 TLT에서 나오는 이자는 받으니까 그러니까 3.22 정도 이런 레벨은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7년 정도에 맞춰 놓은 거라고 보면은 17년 정도에 맞춰서 만기가 짧아진 것들은 팔고 긴 것들을 다시 사거든요. 그러면 새로 사는 것들은 쿠폰이 더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새로 사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배당률은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뭐 TLT가 오히려 더 낫죠. 근데 금리 하락이 아니라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손실은 손실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손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TLT를 사야 되는 상태인데 대신에 TLTW를 사게 되면은 뭐냐면 TLT를 매수한 다음에 TLT 콜옵션을 매도하거든요. TLT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많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 TLT 사는 게 나은 거죠. TLTW보다. 근데 금리가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TLTW가 낫겠죠. 박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TLTW를 팔아서 뭐 105% 그러니까 TLT 가격으로 봤을 때 5% 콜옵션들을 계속 매달 파는 걸로 해가지고 그 이자를 갖다 주는 건데 그래서 연율로 18%까지 받았던 건데 12로 나누면 한 달에 뭐 한 1, 2% 정도 사이 정도 1.2 뭐 1.5 사이 정도씩을 계속 그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당이 아니에요. 디비던드가 아니라 콜옵션 프리미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TLT 그냥 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이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 안 먹을게. 대신에 그냥 프리미엄 내가 먹은 다음에 그거 매달 놔줘. 이러고서 먼슬리 페이아웃으로 계속 이 프리미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제일 처음에 앞에서 봤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거 가서 아까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거 아니었죠. 테슬라 거 아까 그 커버드 콜 이런 거 TSLY 디스트리뷰션 레이트가 이거 디비던드예요. 이게 아크 그걸 거거든요. 아크에다가 옵션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배당률이 66%예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옵션 콜매도 해가지고 계속 배당해서 준 디스트리뷰션 레이트가 66%예요. 1년간.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거는 프리미엄이 이거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달에 막 5%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콜 프리미엄이.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이 콜 프리미엄 상태로 보면은 지금 되게 시장에서는 상승 부분도 막혔다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커버드 콜 상품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연간 배당률로 보면 TLTW가 18%인데 TLTW가 20.1% 빠졌어요. 최근 1년간.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치면 3%밖에 안 깨졌어요. TLTW는.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 14% 빠지고 3% 빠지니까 10% 깨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TMF 같은 경우는 배당 2.57 받았는데 44% 빠졌어요. 최근 1년간.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결국은 이 세 개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향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얘가 바이온디 팔다. 금리 여기서 확 내려갈 거야. 그래서 3배짜리에서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올려서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44에서 뭐 한 20%니까 20%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TMF 사가지고 금리가 빠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TMF를 물타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스테이롱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특히 장기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아까 일드커브에서 봤지만 이미 낮잖아요. 여기 쪽은. 여기 대비해선 얘가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버펫처럼 그냥 단기채 사는 거는 리즈너블한 거죠. 얘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냥 픽스해서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재투자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2, 3, 4, 2 뭐 이렇게 내려갈 거냐라고 베팅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 고르라고 하면 TLTW를 고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통화들 자체도 그 스위스 프랑이랑 예나 같은 경우는 강세 약세도 뒤집히고 있고 메이저 통화 자체도, 그리고 중간쯤에 유로나 코리아 원이나 이런 것들은 10%대에서 약세되고 있고, 그래서 약세 강세가 막 섞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혼돈의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식도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고 외환도 차별화가 되는 거고 국가별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보다 되게 원화가 다시 강세가 왕창되기는 생각보다 쉬워 보이진 않는다. 거기다 중국에 끼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들도 섞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YCC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 개입하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YCC에 더 신경 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상승하면 기타 통화들은 결국은 다 리스크 오프 모드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타 통화가 강세가 되려면 예, 그 되게 어렵다. 다 전반적으로 되려면. 그래서 지금은 기타 통화들이 상승 하락이 막 섞여서 상황이 깨지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은 상승하지만 기타 통화가 강세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뭐냐면, 상승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기타 통화 중에서도 이런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강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섞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엔화 빼고는 다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도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나름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세가 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도 더 이상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적은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기타 통화 강세라는 얘기는 금리 상승도 계속될 것 같진 않아 라고 하는 걸로 통화에서는 어느 정도 내재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산딸기님, TMF도 많이 물려있죠. 네, 맞습니다. TMF 생각보다 많이 물리신 것 같아요. 많이 샀고. 그래서 그 지금 그래서 버텨서 어느 정도를 그 뭐 물타기 계속해가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버티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죠. 미국에서 금리만 내리면 되니까, 그러면 돌아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녹더라고요. 그 이자로 나가는 돈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는 뭐 TMF를 TLTW나 이런 거로 갈아타셔도 되고, 뭐 그 전망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터리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양희 양희신님, 뭐 신양희님인 것 같은데, GDP 예측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리세션 확률은 많지 않을 텐데, 저도 계속 리세션이 오는 것 같지만 약하게 올 거고 GDP가 계속 좋게 되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니까 저도 계속 내려가면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의 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미국을 팔고 뭐 살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다음 그냥 얼터너티브가 별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주식 팔아서 뭐 살래? 옛날에는 대체 투자로 엄청 갔는데, 상업용 부동산, 뭐 데이터 센터, 리치 이런 데로 왕창 갔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나마 모르겠지만 부동산들,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공급 문제 때문에 계속 이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뭐 대체 자산으로 갈 만한 것들도 웬만해서는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어디로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이제 AI 나오니까 난리를 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세션 확률은 저도 그렇게 완전히 크다, 그래서 제가 계속 폭락은 아닐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 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